오토바이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 11시가 넘었네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이거 안개 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습기가 좀 있나요? 오토바이. 제한속도 50. 50보다는 좀 빨라 보입니다. 밤 11시 13분. 앞에 녹색 신호. 왼쪽에는 중앙버스 정류장. 뭔가 부딪혔어요. 뭐예요? 뭐죠? 뭔가 부딪혔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매번 영상 시청만 해서 직접 글을 쓰게 됐네요. 11시 50분? 아까 13분이라고 돼 있는데? 여하튼 11시 넘어서 횡단보도에서 만취하신 분이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넘어지셔서 피하지 못하고 역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불박에선 보이지 않고 제동하느라 핸들이 흔들릴 때 넘어지는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도로 CCTV에서는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지면서부터 2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 검증 중인데요. 인도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버스 정류장 거기도 인도죠. 예. 사고가 처음인데 너무 큰 사고로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다친 사람이 있나요?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예. 이렇게요. 횡단보도는 빨간불, 오토바이는 정상신호. 그런데 여기서 옆으로 건너는 사람을 부딪혔다. 예. 그리고 사망이네요. 사망사고예요.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50도로인 곳에서 20km를 초과해서 버스 중앙전용차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로, 세 번째 차로 2차로로 가다가 전방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다. 이런.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나요? 돌아가셨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돼 있나요? 아니에요. 책임보험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아니요. 사망사고래요. 불박 영상이 어두워서 사고 상황이 안 보이네요. 사고 내용을 종이에 그림 그려주세요.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졌나요? 차도에 서 있다가 또는 건너다 넘어졌나요? 예. 오토바이 몇 미터 전에 넘어졌나요? 그림 그려주세요. 그림이 이겁니다. 이거요. 여기에 서 있다가 넘어졌대요. 예. 버스 정류장에 이거 인도 쪽에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랑 붙였다는 거예요. 약 20m 앞에서 넘어졌대요. 자, 그럼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방송해 주신다면 형사합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형편이 좋지 않은 유가족분들이 기분이 상해서 합의가 어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예, 교통섬처럼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횡단보도 넘어지셨어요. 20m 전에요. 20m 전에 교통섬에 차도로 넘어졌으면 50으로 가더라도 못 피하죠? 50으로 가더라도 22에서 26이 필요한데, 근데 오토바이는 좀 더 가서 멈추잖아요. 그럼 도저히 못 피하죠. 다만 제한속도 지켰으면 부딪히기만 하고 타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겠네요. 사망 원인은 무언가의 머리 때문에 장기 파열, 어느 부위를 역과했나요? 어디를 역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 중 심정지 후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게 아쉽네요. 네, 항상 영상 보면 설마 나한테? 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니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운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뼛속 깊이 새기게 되네요. 사고가 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는군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엄청난 시련이네요. 변호사님, 도로교통공단 검사 결과, 분석 결과 50km 도로에서 72로 나왔어요. 12대 중과실. 사고 나기까지 1.5초. 1.5초라는 것은 넘어지면서부터 1.5초라는 것 같아요.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불가항력 사고라고 결과 나왔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뒤 블랙박스를 보니까 역관은 아니고 앞바퀴로 상체를 부딪히고 돌아가신 분이 180도로 회전한 게 보입니다. 역관지 아닌지는 이제 또 좀 불분명해 보이네요. 형사합의는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저게 오토바이에 잘못이 있을까? 이분 말씀대로라면 인도에서 넘어지면서 1.5초 만에 사고 났으면 과연 그걸 피할 수 있을까? 근데 경찰은 속도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 같네요. 변호사님, 블랙박스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로 CCTV 영상 확보되면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보하는 실패했습니다. 방송 좀 해주세요. 도로에 누워있을 때와 사고 직전 도로에 누워있을 때, 처음부터 누워있을 때하고 사고 전에 넘어져서 누워있는 것하고 서로 다른가요? 에어컨 끄라고 그래. 형사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떤 처벌이 올지도 대략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유튜브에 설명드릴까요? 처음엔 진행 중인 사건이라 방송 보류해달라고 하셨고 나중에 방송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님 방송 부탁드립니다. 서 있는 상태로 사고 났을 때랑 사고 직전에 넘어져서 돌에 누워있을 때랑 판단이 같은지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분 말씀대로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고 근데 보다 더 자세한 것은 CCTV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방송에서 한 것 같아요. 짤방은 안 한 것 같아요. 방송 잘 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돌아가신 분 넘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1.3초. 섰다가 넘어지기가 1.3초래요. 사고가 1.5초.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사고까지 1.5초. 넘어진 다음에 0.2초 만에 사고가 났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분석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에 넘어가서 CCTV 확보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된대요. 그럼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해야 될까요? 예.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에서 모든 자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올려주세요. 네. 확보하게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공소장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추가했습니다. 공소 내용 중에 사고 나신 분보다 먼저 무단횡단하는 분이 있어서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 사고 6, 7초 전쯤에 거리로 따지면 100m 이상 떨어진데 한 사람이 무단횡단했대요. 한 사람이 무단횡단했으면 그 다음에 또 나올 줄 모르니까 미리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공소장이 돼 있대요. 그래서 왜 전방을 주시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인정해야 되나요? 내일 CCTV 영상 확보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확보되면 올려주세요. 유족이 1억 2천만 원 요구하나요? 사망 사람 몇 살이고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분하고 어머님은 같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똑같은 영상을. 근데 다른 쪽에서 1억 2천에 저 형사비금 요구한대요. 예. 사망 사람 몇 살인가요? 직업은 무엇인가요? CCTV는 3주 후에 이제 승인되면 준대요. 돌아가시는 분 동생분이 1억 2천 말씀하시고 그 후로 연락해봤지만 깎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9세고요. 직업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 작성해서 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공소장이 왔는데 의견서를 꼭 일주일에 내야 되나요? 우선 49세에 만약에 소득이 도시일용놈이라 그러면 지금 도시일용놈이면 한 36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360만 원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남은 기간이 한 16년 한 119 다시요. 300개 약 2억 8,500 나옵니다. 장례비 500 하면 2억 9천, 의절이 1억 하면 3억 9천이에요. 3억 9천이 이게 법원에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4억 원 정도라고 칩시다. 약 4억 원. 그런데 빨간불에 무단횡단이면 기본적으로 60%예요. 그리고 넘어졌으면은 설령 오토바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진 사람 잘못 80% 이상이죠. 최소한 70%죠. 예.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30%만 되는 거예요. 자, 넘어진 사람 과실이 30%다. 빨간불에. 오토바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진 사람 과실 70%. 그럼 물건이 30%예요. 그럼 3, 40, 1억 2천이네요. 책임보험, 오토바이 책임보험에서 1억 5천 나오죠. 그럼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1억 2천 더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합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형사합의 없이 무죄 주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억 2천이 있나요? 민사는 책임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일단 CCTV를 봐야 되겠는데 본인 말씀대로면 무죄 주장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영상 확보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의견서를 공소장 받고 일주일 내에 내라고 그러는데 꼭 내야 되나요?
인터넷에 꼭 내야 된다. 늦게 내면 판사가 너 성의가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혼날지도 모른다. 아니다. 변호사랑 상의 후 재판 일주일 이내만 내면 된다. 뭐 이런 글이 있는데 뭘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야 된다면 이대로 작성해야 될까요? 예, 이분이 자정이 다 된 시간이고 거리가 멀어서 네, 그 먼저 건너간 사람은 아까 지나갔고 나중에는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정이 다 된 시간이 거리가 멀었다. 먼저 건너간 사람하고 나중에 넘어진 사람은 별개다. 20km 이상 과속인 상태로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못 피한다. 야간이고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거기 거기 걸려서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잃은 사람이 인도에 있는지 넘어질지 어떻게 아느냐? 또 넘어지면서 1.5초 만에 사고 났다.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잘 쓰셨네요. 꼭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써내세요. 굳이 늦게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변호사를 사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드님께서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다른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뭐 이런 글이 제가 한번 봤거든요.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어머니가 급하셔서요. 예, 제가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변호사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CCTV 나오면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선임한다면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국선 변호인 선임할 예정입니다. 정말 지옥에 있지만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CCTV 영상 확보되면 바로 올려주세요. 확보됐습니다. CCTV 영상. 그 CCTV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가운데는 버스, 중앙버스 정차로. 그리고 여기 버스 정장. 그 다음에 2차로, 3차로죠? 예, 여기서 사람이 걸어갑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보행자 신호에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버스 지나가고요. 저 후드티 입은 분이에요. 앞에 분이 먼저 건너갑니다. 자, 그로부터 하나, 둘, 셋, 아이쿠, 이런. 아니, 거기를 그렇게 넘어지다니, 앞에 사람은 이제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멀리 있겠죠. 이때로부터, 여기서, 아이쿠, 예. 지금 이때 보일까요? 지금 이때는 안전바에 있으니까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모르겠죠. 여기서, 이때 바로 넘어집니다. 아이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질 때, 이때 오토바이 위치. 여기서 0.1초 만에, 이때 오토바이 나타납니다. 와, 제가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사고 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제한속도 50도로에 오토바이 속도 얼마? 다시 한번 제가 앞에 거지 다 볼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순간 사람과 오토바이 거리는 몇 미터인가요? 72, 76 사이라고 했습니다. 조사관한테 계속 어필했는데요. 70km일 때 4초 걸린대요. 50km일 때 3초 걸린대 멈추는데. 근데 1.5초 만에 사고 났대요. 예. 그래서 어차피 못 멈춘다. 처음 발견 거리 언제 오토바이가 발견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지. 옆에 딱 보는 사람도 있고 관심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속도만 분석하는 속도만. 네. 형사 합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1억 2천? 그 형사 합의하려죠.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운전자에서 합의하고 무죄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자, 변호사 선임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1억 2천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그래서 1억 2천을 만들어서 합의를 해야 될지 변호사 선임해야 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비를 합쳐서 합의를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계시다고 지난번에 어머님 글에서 제가 봤어요. 형사 합의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거 배달하시는 분이 1억 2천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그리고 들어가 살게 되면은 산다 그러더라도 저거 1년 살겠어요? 아니죠. 살게 되면은 한 4개월? 4개월 실형일까? 집행유예일까? 벌금일까?
무죄일까? 형사합의 안 되더라도 이거 실형 살릴까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형사합의 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변호사 선임하든 좀 부담스러우면은 국선변을 선정해서 무단횡단자 처음 보일 때, 예, 언젠지 처음에는 그 안전 펜스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 넘어질 때 몇 미터 전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때 멈출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꼭 분석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세요. 합의하려 하지 마시고 무죄 다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형사 합의하고 무죄 다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 불안하면 판결 선고되기 전에 한 2, 3천만 원 정도 공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2, 3천도 안 필요할 것 같아요. 한 1,000에서 1,500만 원만 공탁하더라도 실형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올려주신 CCTV로 유튜브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해 볼까요? 이 영상 하나 받아버리고 6달 걸렸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제 지인들은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하지만 제3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변호사님 사무실에 의뢰를 댈까요? 법원의 현실 때문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거면 제가 부담 없이, 네, 본인 돈 아니니까 제가 도와드리는데요. 본인 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 돈은 없잖아요. 저한테 말고요. 좀 불안해서 이거는 국선 변호인보다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제 주변 분, 저랑 친한 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그분은 진행하면서 저한테 난 이렇게 하려는데 좀 옆에서 뭐 훈수 좀 더 달라고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 선배분들은 지금 이제 변호사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 연세가 드시니까요. 예, 이제 7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70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렇게 비용 수입료가 크지 않더라도 도와주실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 추천해 드릴게요. 본인 돈으로 하면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요, 형사사건 기본 2,000원입니다. 저 2천만 원 이번에 받고 싶지 않아요. 국선 변호인에게 해달라고 해도 되는데요. 근데 좀 불안하시면은 한 500만 원 정도에 좀 저를 신경 써주실 분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진짜 시간 많으시고 좀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실 분을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면 2천이 3천이도 제가 편하게 받고 열심히 싸워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을 합해서 1억 2천만 원의 형사비 할까 고민한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형사비가 아니라 무죄 주장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이나 모레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분이 또 글이 올라왔네요. 아니에요. 1억 2천 못 구해요. 합의는 거의 불가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3천 생각하고 국선 변호사 선임하려고 했었습니다. 공탁금 3천까지도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에서 한 1,500? 1,000에서 한 2,000? 2,000까지 하지 마세요. 네. 한 500이나 한 3,000 생각하고 계셨으면은 그 중에서 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예. 주변에 친한 변호사님 계시면 가서 맡기시고요. 어머님이 또 알아보신 변호사님 계시다는데요. 거기다 맡기시든가 아니면 제가 또 좀 열심히 해주실 분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선배분 중에서요. 3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공탁 안 해도 합의 안 하고 공탁 안 해도 무죄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그 중에 선택일 것 같아요. 실형 선고 너무 가혹합니다. 비록 속도가 빨랐다 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여쭙니다. 망인은 몇 살인가요? 직업은요? 술에 취해 넘어진 건가요? 만 49세. 직업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면 비틀비틀하는데 도로하고 인도 경계석에 있는 연석에 발을 부딪힌 게 아니라 헛디딘 것 같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부딪혀서 그런지 어쩌는지. 술에 아까는 처음에 만취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술에 취해서 넘어진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체만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넘어진 줄 알았는데 하의를 검은색 옷을 입어서 그래서 안 보인 것 같습니다. CCTV는 실제보다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밝지 않아요. CCTV는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야구장 전광판, 야구장에 그 라이트 조명 비춘 것처럼 그 정도로, 예,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는 사고 6, 7초 전에 검은 눈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100m 전에 떨어져 있었고요. 무단횡단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먼저 건넌 사람이 있으니까 또 무단횡단자? 후발주자? 이게 맞는 건가요? 앞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단횡단한 사람. 자, 저기 건너가잖아요. 이미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는데 이제서 이렇게. 이럴 때도 후발주자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검사의 공소장이 그렇게 돼 있대요. 검사의 공소장 보겠습니다. 공소장.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가다가 편도 3차로 중 버스 전용차로 그다음 두 번째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버스 승강장 앞이고 바로 옆에 버스 승강장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기 직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 전에도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 그런 곳보다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50km인데 그것을 20km 이상 초과해서 72로 초과해서 그런 잘못으로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역과해서 사망케 했다. 이게 공소장이에요. 그리고 도로교통단에서는 50이었어도 못 피한다고 나왔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투표 시작. 주변에서는 이걸 어떻게 피해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받아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가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경찰은 불박자 잘못이다. 검사는 앞에 무단횡단 사람이 있었잖아. 연달아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건너간 다음에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에 대비하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기소했습니다. 저는 제한속도 50을 지켰어도 사고를 못 피했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도 그렇게 나왔답니다. 나중에 이제 기소됐으니까요. 기록 다 복사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서 복사해서 올려주세요. 법원에 신청해서요. 돌아가신 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까요?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라이더 보험. 배달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내시면 된답니다. 그랬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2억 원 범인에서 나오잖아요. 이건 1억 2천 달러 그러면 불안하시면 1억 2천 주고 합의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선임비로 무죄 주장 끝까지 하시고 형사합의 한 개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혹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공기업 직원이나 무죄 못 받으면은 벌금형은 받아야 돼요. 무죄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또 벌금형 받으면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계속 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받으면 그러면 나가야 돼요. 직장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혹시 무죄 못 받을 것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형사합의 하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무죄 받는 거죠. 운전자 보험 없는 게 안타깝죠. 지금 이분 3천만 원 생각하신다잖아요. 공탁금 3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라이더 보험 4만 원이라 치도 1년이면 한 50만 원이죠. 60년치입니다.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 가입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형사합의금도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2010 몇 년도에 가입한 것들은요. 그리고 2023년 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토바이 속도가 72로 나왔다는 것은 이 CCTV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분석했겠죠. 그러면 오토바이 속도를 미루어서 부딪히기, 자, 넘어질 때 오토바이가 어디쯤 있었겠느냐? 몇 메타냐? 그럼 오토바이가 50에서 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넘어지면 옆으로 피할 수도 있지만, 근데 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역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속 때문이 아니고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50이었어도 못 피한다. 그러한 도로교통단의 분석이 있었으면은 이거 검찰에서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장해 줄 사람이 없었죠. 변호사가 없으니까, 변호인이 없으니까. 이 사건 저한테 궁금하고 계속 질문하시고요. 국선 변호인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선 변호인은 국가로 또 30만 원 받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바빠서 갔을 때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전화로, 제가 바쁜데 전화로 얘기하시죠. 법정에서 뵙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은, 예.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은 뭐라 그럴까요? 대중교통수단? 사선 변호인은 내가 운전자에 있는 렌터카?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가서 상의하고 좀 나한테 시간 좀 더 내주고 아무래도 내가 돈을 내고 선임한 변호사니까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지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그 유족도 생각하면 안타깝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형사합의하고 무죄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법원에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또 한 번 해야 돼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여름쯤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 늦은 봄이나 여름쯤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그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 분들께는 정말 안타까운 안타까움의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